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투싼 차량입니다. 현대 준준형 SUV 투싼 차량은 2004년에 처음에 1세대가 출시되어서 현재는 지금 4세대에 이르렀고, 뭐 세대가 거듭될수록 뭐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됐는데,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뭐 전면부 같은 경우는 현대 센슈어스 라인이죠. 센슈어스 뭐 어쩌고 하는 그 디자인, 지금 정체성이 지금 반영된 디자인으로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해요. 너무 앞서가는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그릴이랑 라이트랑 이어져서 뭔가 좀 날개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하고, 이게 뭔가 옛날에 중세시대 기사들의 뭐 투구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되게 아무튼 좀 새로운 디자인이에요. 시동이 완전히 꺼졌을 때랑 또 달리, 또 막상 시동 켜서 라이트가 켜지면 조금 더 뭔가 세련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그치만 뭐 저의 생각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좀 과하지 않나, 너무 좀 앞서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뭐 멋진 디자인은 이런 계속된 시도 끝에 나오는 법이긴 하지만요, 옆 라인은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캐릭터 라인들이 되게 돋보인다 라고 할까, 좀 그런 스타일이고, 라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누가 봐도 좀 디자인에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쓴 것 같은, 좀 공을 많이 들인 듯한 그런 옆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세대 이 투싼보다 지금 휠베이스가 지금 80mm 정도 길어져서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뭐 중형 세단의 크기를 거의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뭐 예전 소렌토나 산타페 그 정도 크기가 되죠, 이제 투싼이. 후면부 역시 굉장히 좀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독특하고 튀고, 라이트 모양이 어떻게 보면 발톱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그 뭐 푸조의 그 송곳니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은 주긴 하는데, 뭐 굉장히 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좀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전체적인 외형의 느낌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나, 그래도 좀 개성 있다. 그리고 이제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갈하고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역시 뭐 현대자동차가 이 내부 인테리어만큼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쓴다, 항상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자, 먼저 스티어링 휠부터 보시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일단 스티어링 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 두께감도 적당하고, 대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3시 9시 잡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너무 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빵빵하게 해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탁 완전히 감기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 전체적인 뭐 그립감이나 이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향감 같은 경우도 현대 뭐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끝만 돼도 이제 요즘은 좀 스티어링 휠 조향 감각에 신경을 그래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조향 감각도 상당히 괜찮게 느껴지네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날로그 계기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모습은 좀 충격적이에요. 좀 너무 좀 이렇게 시인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현대기아의 일반적인 그 아날로그 계기판, 제가 뭐 리뷰하면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계기판이 들어오면 차라리 날 텐데,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계기판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웬만하면 이 투싼에 사면서 LCD 계기판 옵션으로 넣어라, 좀 이런 의도가 숨겨진 것 같은 그런 계기판이에요. 지금 상태가 이거는 진짜 너무 지금 충격적 공포. 센터 페인시아로 넘어오면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화면은 뭐 이거 조작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 위치가 좀 지금 송풍구 밑에 쪽에 달려 있어요. 원래는 뭐 송풍구 쪽에쯤에 달려 있어야 이게 시인성도 좋고 바로바로 이렇게 시야를 별로 뺏기지가 않잖아요, 운전하면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화면이 달려 있는 점이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구성 자체가 다 물리 버튼이 사라지고 완전히 터치로 돼 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한데 조작하는 것 자체가, 특히 뭐 운전하면서 조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장점으로는 이게 상당히 운전자 좀 가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조작하기에만 편하지 일단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일단 눈으로 다 보면서 확인해야 되고, 일단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다이얼, 이 소리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 자체가 그냥 이렇게 버튼으로 계속 이렇게 띠띠띠띠띠띠띠띠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저 이 점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래도 물리 버튼들을 그래도 최소한에 넣어줘야 좀 이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커다란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밑에 뭐 통풍이나 열선 등을 조정하는 그런 버튼들과, 요즘 현대 기아 차들에서 많이 적용되어 있는 이 버튼식 기어가 달려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버튼식 기어는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을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완전히 착자감이나 이런 그런 느낌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뭐 노멀하네요. 딱히 뭘 어디를 잘 잡아준다거나 뭐 그런 느낌 없이 상당히 그냥 노멀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좌석 공간으로 넘어갈 텐데, 이 차가 지금 전세대 투싼보다 지금 휠베이스가 80mm가 길어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80mm 늘어진 게 모두 그 뒷좌석 공간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만큼 뒷좌석에 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뒷좌석 제 키 179 기준으로 앉았을 때 지금 무릎 공간이 2개 반 정도 엄청나게 넓은 지금 사이즈가 나오고, 지금 머리 뭐 헤드룸 공간도 주먹 1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주먹을 옆으로 세워서 이렇게 1개 정도의 꽤나 널찍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투싼은 완전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진짜 소렌토나 산타페를 위협할 정도의 지금 굉장한 이런 크기를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뒷좌석이 뒤로 제쳐진다는 거. 트렁크 용량은 620리터 수준으로 꽤나 넓은 또 트렁크 용량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2열 시트가 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2열 시트를 폴딩하면 거의 평탄화가 돼 있고, 요 운전석을 앞으로 좀 미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끼워 놓고 하면 제 키에도 차박하기에 딱 충분한 사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주행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 차에는 뭐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거인식 DCT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리뷰를 많이 하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파워트레인인데, 최근에 리뷰했던 뭐 셀토스와 그리고 뭐 제가 운전하고 있는 제 차량도 같은 파워트레인인데, 이 차들마다 세팅은 많이 좀 달라요. 기존에 이 1.6 터보에 이 7단 DCT 들어간 차량들은 살짝 초반에 굼뜬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인지 이 초반에 출력을 좀 많이 나오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인지 보통 변속 충격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DCT가 들어간 차량들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꿀렁이면서 튀어나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르노 차에 그 게트라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좀 앞으로 울컥거리면서 그냥 뛰쳐나가는 느낌. 일반적인 변속 충격이랑 다르게 갑자기 차가 이렇게 해서 팍 앞으로 말 타는 것처럼 뛰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얘는 좀 추가가 돼 있네요. 대신 변속 충격, 일반적으로 DCT에서 많이 느끼는 변속 충격은 그나마 좀 덜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소음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엔진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많이 좀 신경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일단 풍조름도 제가 한 80km, 90km 수준으로 달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하부 소음이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정숙한 편? 준준형 SUV 치고 상당히 조용한데, 이거 뭐 좀 세단 같은 그런 정수성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싶을 정도예요. 이 차의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그리고 요즘 뭐 현대기아 차들이 좀 여기 앞에 대시보드 이쪽을 좀 전체적으로 낮게 만들어놔서 시야가 굉장히 넓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 있죠. 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 있는 현대 기아 차들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좀 탄탄하다, 주행 질감이 좀 탄탄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투싼에서도 이게 좀 컴포트를 지향하는 느낌이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조금은 탄탄한, 뭐 소형 SUV나 이런 느낌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탄탄한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뭐 노면 상태가 안 좋거나 요철 구간, 그리고 뭐 방지턱을 만났을 때 그 대응하는 능력이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대신 그래도 조금은 마치 흠을 잡아야 된다면 뒷바퀴가 넘어가는 느낌이 부드럽게는 넘어가는데 뭔가 좀 좀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뒤에 앉아서 만약에 좀 장거리를 이동하면 생각보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이동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좀 이렇게 반응 좀 남겨주세요. 지금 반자율 주행 기능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차선을 중앙으로 몰고 간다기보다는 상당히 왼쪽으로, 이 거의 지금 차선을 물랑말랑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왼쪽으로 붙어서 가는데,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꽤 많았죠, 리뷰를 하면서. 근데 이 차는 거의 그냥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거의 붙어서 간다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뭐 앞차와의 지금 뭐 거리 유지라든가 뭐 가감속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인데, 왼쪽으로 지금 만약에 1차선으로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뭔가 좀 가드레일 쪽에 부딪힐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극단적으로 많이 붙는 차는 저희 리뷰하면서 지금 처음이거든요. 운동 성능 테스트 확인을 위해서 와인딩 코스를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공사 구간이라서 지금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포장이 다 벗겨져 있는데, 근데 지금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요. 이 노면의 이 충격이라든가 이런 잔진동 이런 거를 걸러내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기존의 투싼 이전 세대 모델보다도 이런 능력에서 확실히 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이 하체의 전반적인 세팅 자체가 조금은 더 탄탄해지면서, 그렇다고 뭐 딱딱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탄탄해지면서 이런 좀 불쾌감이 있는 이런 진동들을 많이 걸러줄 수 있는 이런 세팅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진행하게 될 텐데, 벌써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비가 꽤나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아니 벌써 징조가 좋지 못하네요. 스포츠 모드로 굉장히 악셀 반응이 굉장히 예민해졌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감각 또한 굉장히 지금 단단해진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속력 같은 경우는 뭐 1.0 터보 모델답게 뭐 그 답답함 없이 나가긴 하는데, 공차 중량이 한 1500km대다 보니까 이 파워트랙이 들어간 차량들 중에서는 좀 그나마 좀 느린 편이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한 8초, 9초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너로 돌아서, 자,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 오, 브레이크는 깔끔해요. 브레이크는요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서 저번에 셀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일 날 뻔했죠. 막 차 3종 세트라고 하죠. 브레이크 밀림, 그리고 뭐 흔들림, 좌우의 흔들림, 앞으로 꼬꾸러짐,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다 보여줬었는데, 이 투싼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성능은 꽤 괜찮아요. 이게 살짝 밀리고 ABS 급격하게 잡으면 ABS가 좀 들어오긴 하나, 그래도 뭐 차체에 흔들림이나 뒤틀림 이런 게 없어서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약간의 롤이 있긴 하나, 요즘 현대기아 차들이 롤을 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 뒷바퀴가 지금 따라오는 능력이 살짝은 지금 떨어져 보여요. 악셀을 좀 급하게 가져가면 휠스핀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게 되고, 롤은 상당히 많이 억제했지만 차체가 버티는 능력에서 그렇게 깔끔한 느낌을 주지는 못해요. 뒷바퀴가 지금 앞바퀴를 따라오는 능력이 크게 좋지 못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롤은 없어도 이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자꾸 뒤가 말리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좀 크게 작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언더스티어 형상도 생각보다 강하고, 지금 일단은 너무 날씨가 지금 젖어서, 노면이 젖어서 타이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끄러져, 바깥쪽으로 지금 미끄러져 나가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브레이크는 그렇게 막 내구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현재까지 브레이크는 굉장히 지금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향 감각 같은 경우도 지금 세팅이 꽤나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날씨도 좋지가 않고 속도도 좀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도 굉장히 지금 깔끔한 조향 감각 능력을 보여줘요. 그렇다고 뭐 칼같이 파고드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현대기아 차에서 이 정도 지금 조향 감각이면 SUV에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네요. 정말 현대기아 차에 지금 많은 차들이 3세대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운동 성능이 지금 대폭 향상됐다고 느껴지는데, 진짜 플랫폼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지금 SUV 라인들을 타보면 하나같이 하체들의 버티는 능력이 확실히 좋은데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이 좀 잘 버틴다고 그거를 맹신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돌리시면 상당히 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유의하시고 타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투싼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차량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고 휠베이스가 넓어서 뒷자리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도 좋고 차박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긴 한데, 뭐 제 영상에서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고 좀 운전하면서 편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투싼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깔끔하고 되게 세련됐는데 막상 조작하기에는 그렇게 막 편한 그런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는 LCD 계기판 옵션으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그런 좀 뭔가 상술 같은 그런 부분도 좀 보이기도 하고, 대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행 성능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주는 차량이에요. 승차감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소음적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정숙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국도나 이런 길에 달려보면은 가만히 느껴보면 이거 좀 꽤 좋은 차, 뭐 그랜저급 이상의 뭐 세단을 탄 것 같은 굉장히 그런 정숙성이 느껴져서 의외였고,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컴포트함과 그리고 딱딱함, 그 중간 어딘가 이 접점을 굉장히 지금 잘 찾아서 일상생활에서 타는데 굉장히 지장 없이 탄탄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줘서 저는 굉장히 만족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 투싼이 뭐 크기도 커지고 뭐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웬만한 뭐 중형 SUV 뭐 뺨따구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것만 올라간 게 아니죠. 가격 또한 올라가서 뭐 옵션을 많이 넣고 트림이 좀 높은 트림 가면 거의 진짜 중형 SUV 수준의 가격까지 가요. 하지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원 미만, 한 2천만원 후반 정도의 트림과 옵션 수준으로 맞춰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만족감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가솔린 모델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도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많이 있다고도 지금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곧 시간이 되면 최대한 빨리 이렇게 시승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느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고 즐거운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